지금까지는 이제 그 셀프 인덕턴스, 그러니까 자기 인덕턴스, 그냥 인덕턴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 자기 인덕턴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뮤추얼 인덕턴스, LN, 이 뮤추얼의 M을 따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호 인덕턴스다. 어떤 도체를 통해 흐르는 전류가 근처의 다른 도체의 전압을 유도하는 자기장을 만들 때 상호 인덕턴스 M을 갖는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이제 여기에는 이게 VL2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L1 1차 측이에요. 여기가 2차 측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1, 2, 3, 4 해서 L1, L2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생긴 데에다가 1차 측에다가 뭘 뒀어요? 전류의 변화를 줬어요. 1차 측에 전류 변화를 줬어요. 그럼 이 전류 변화가 1차 측의 전류 변화가 여기가 이렇게 자기장의 변화가 돼요. 그렇죠? 1차 측이라면 이제 자기장의 변화가 되는데, 이 자기장의 변화가 1차 측에 있는 L1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L2까지도 이 영향을 주게 되죠. 그렇죠? 이와 같이 L2에도 이렇게 지나게 된다. 자기장이. 그러니까 L2에는 아무것도 인가하지 않았어요. 전류 변화도 안 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 측에 뭐가 유도된다? VL2. 전압이 유도되더라. 이런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얘기를 합니다. 1차 측의 전류 변화가 일단 전압을 유도했으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인덕턴스가 존재할 것이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다시 얘기합니다. 1차 측에 전압을 줬는데, 1차 측에만 전압변을 줬는데, 2차 측에 전압이 유도됐더라. 2차 측에 전압이 유도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거에 전압의 전류 변화에 따른 유도 전압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하는 인덕턴스가 존재할 것이다. 그 인덕턴스를 뭐라 그런다?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라고 한다. 그래서 그 상호 인덕턴스, 그거를 우리가 공식이 LM은 K의 루트 L1, L2 이렇게 얘기한다. 이 K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은 결합 계수라고 얘기를 한다. 한쪽 코일이 발생하는 전체 자속과 다른 코일과 결합하는 자속의 B가 두 코일 사이에 코에피션트 커플링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결합계수라 그러고 심볼은 K입니다. 그래서 결합계수 K는 L1, L2 사이의 플럭스, 그죠? 결합되는 플럭스를 뭘로 나눠주는 거예요? 1차 측에, 그죠? 1차 측에 자속의 B.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요? 같은 자속이니까 단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K 값을 일반적으로 단위가 없기 때문에 제일 많은 게 K가, 그러니까 결합이 제일 잘 된 게 1. K가 결합이 하나도 안 된 걸 0.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그렇죠?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그러면 이 뮤추얼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는 어떨 때 생기느냐? 한 코일을, 두 개의 코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다른 코일의 바로 위에 감거나 하는 식으로
두 코일을 서로 가까이 놓죠. 그죠? 두 개의 코일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가까이 놓는다 이런 거죠. 두 개의 코일을 가까이 놓거나 또는 두 개의 코일을 나란하게 놓거나 그렇죠? 나란하게 놓거나 또는 두 개의 코일을 감은 코에 함께 감으면 결합 횟수는 이제 증가가 된다. 우리가 K 값이 큰 거, 그러니까 1 같은 거를 우리가 강한 결합, 타이트 커플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경우는 한 코일의 전류가 다른 코일에 큰 유도 전압을 발생하게 되죠. K 값이 낮은 걸 우리가 루스 커플링, 느슨한 결합이라고 하고 강한 결합과 반대 효과를 하게 되죠. 두 코일이 서로 수직으로 배치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게 수직이 중요합니다. 수직으로는 영향을 안 받아요. 수직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럴 경우 제로 커플링 K 값이 얼마를 갖는다? 0을 갖는다. 그래서 두 코일 사이의 상호작용은 이제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죠. 요 사이가 가깝죠. 그러니까 강하고 이건 좀 멀죠. 이거에 비해서 멀죠. 그러니까 이건 느슨한 결합. 그 다음에 이거는 단일 결합이라 그러죠. 이쪽 그 코어에다가 이렇게 오는 단일 결합.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L1과 L2가 무슨 결이죠? 수직으로 이렇게 놓게 되면 결합이 없다. 그러니까 K 값이 0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0이다. 그래서 지금 얘기는 좀 종이나 플라스틱 같은 통 위에다가 L1, L2는 0.1이 되고 그 철심, 그러니까 강한 결합을 해서 이제 L2위에 가게 되면 0.3. 그 다음에 철심 코어인 경우가 이제 1이에요. 1. 그 다음에 수직인 공식표는 제로라 그랬죠. 그래서 어디에다 감고 어떻게 그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LM 값이 변할 수 LM의 계산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제를 풀게 되면은 LM이 40mm 헬이에요. 40mm 헬. 두 개의 코일이 있을 적에. 그러면 K는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K는. 그래서 LM이 이렇게 40으로 놨고 L1, L2가 각각 얼마예요? 400을 놨으니까 L1, L2가 400이고 LM이 40mm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 400, L1, L2를 넣는 거죠. 그죠? L1, L2 그렇죠? 이게 LM 값이 되죠. 그러면 K 값이 이제 0.1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이제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상호 인덕턴스, 뮤추얼 인덕턴스, LM이죠. 이거를 응용해서 만든 장치가 우리가 뭐라 그래요? 트랜스포머, 변압기라고 합니다. 트랜스포머, 변압기라고 해요. 그래서 변압기라는 트랜스포머는 상호 인덕턴스를 갖는 2개 이상의 권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1차, 2차 측에 이렇게 권선이 되고 또 권선이 3개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권선이 여기는 2개죠. 하나, 둘이지만 여기는 하나, 둘, 셋. 이런 권선으로 구성이 된다. 이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변압기다. 그래서 1차 측 권선, 이게 1차죠. 1차 측 권선은 교류 전원과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AC 전원이 220V가 220V가 연결이 되어 있고 2차 측은 뭐예요? 부하 연결된다. 교류. 그래서 1차 측, 2차 측. 그래서 여기가 1차예요. 얘가 2차예요. 이쪽 측. 그래서 1차 측은 우리가 AC 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되려면은 AC 220V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쪽으로 이제 2차 측에 뭐가 부하 또는 회로가
연결이 되는 거죠. 트랜스포머인 경우는 파워를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어떻게 해주는 거다? 전달해 주는 게 이제 트랜스포머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여기가 1차죠. 이쪽이 프라이머리니까 1차예요. 1차. 여기가 2차입니다. 그리고 얘가 로드예요. 부하예요. 그래서 1차 측에 이제 턴수가 10번 감았고 얘가 얼마예요? 10V예요. 1차 측 전압이 10V. 근데 2차 측의 경우는 세컨더리는 몇 번 감았어요? 10배를 감았으니까 몇 배예요? 1대 10이 되겠죠. 1대 10. 1대 10이 돼요. 그러니까 LP가 LS가 있는데 LP보다 LS가 10배나 크다는 얘기죠. 이 권선비로 따지니까. 그렇게 되면은 2차 측에 10배. 그러니까 권선비 이게 1차 측에 10배 아니야? 2차 측에 10배의 전압을 이렇게 뭐 한다? 승합. 우리가 스텝 업이라 그러죠. 올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스텝 업. 우리가 승합이라고 얘기해요. 승합. 전압을 올렸다. 스텝 업. 볼테이지다. 몇 볼트에서 몇 볼트? 10볼트에서 100볼트. 10볼트에 100볼트. 근데 여기 이제 부하 전압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105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흐르는 전압은 100볼트에 105니까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몇 암페어를 2차 측에 세컨더리 커런트는 1암페어가 흘러요. 그러면 VI 전압은 어떻게 돼요? 전력은 P 세컨더리는 ISVS니까 1 곱하기 100이니까 100W가 돼요. 100W. 근데 이제 1차 측에는 VP가 얼마였어요? 10V예요. 그러면 IP는 몇이 돼야 되냐면 이 1차 측과 1차 측 프라이머리 전력과 2차 측 전압은 같거든요. 같으니까 얘가 10V니까 얘가 이제 그 1차 측도 몇 와트가 돼요? 100W가 돼야 되죠. 100W가 되기 위해서는 요 두 개 곱해서 100이 되려면 IP는 몇 암페어가 돼야 돼요? 10암페어가 되죠. 그래서 IP가 10암페어. 이와 같이 흐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트랜스포머, 변압기는 교류 전원으로부터 전달되는 전압을 어떻게? 스텝업, 승합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강압, 스텝다운 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 변압기는 트랜스포머는 뭘 이용한다 그랬어요? 상호 인덕턴스, 뮤추얼 인덕턴스. 그렇죠? 뮤추얼 인덕턴스의 개념을 응용한 거다. 그래서 교류 전압을 스텝업, 스텝다운 시킨다. 반드시 무슨 전압? 교류 전압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 여기가 프라이머리 1차가 되죠. 여기가 2차가 되죠. 여기가 부하에 연결돼요. 1차 측은 뭐에 연결해요? 전원, AC 전원. 2차 측은 부하. 이렇게 연결합니다. 부하에. 그래서 이쪽이 되면 이제 뭐가 돼요? 여기는 건전수가 작죠? 1차 측엔. 여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쪽의 전압이 2차 측의 전압이 크지게 되고, 이리고 1차 측의 권선이 많죠. 2차 측의 권선비가 작게, 그렇죠? 작게 됐어요. 그러면 뭐가 커요? 1차 측이 크겠죠. 그렇죠? 소스 쪽이 크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변압기를 우리가 배울 적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턴 레이쇼입니다. 권선비라고 그러죠. 1차 측 권선수와 2차 측 권선수의 비를 변압기의 권선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MP by NS,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해가지고 1차 측, MP는 1차 측, NS는 2차 측의 권선수입니다. 또는 이 권선비를 소문자를 A를 이용해서 표시하기도 합니다. 전압비는 뭐랑 같아요? 권선비와 같아요. 그래서 이 1차, 2차 측의 권선비는 이 권선비와 같다. 전압비는 권선비와 같다. 그렇죠? 전압비는 권선비.
그러니까 변압기 효율이 만약에 100%일 적에 1차 측 전력과 2차 측 전력은 같다. 그러니까 PP는 PS가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디어라는 경우죠. 이상적인 경우예요. 이상적이라는 건 효율이 지금 얘기했던 100%라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변압기에서 전력 전격, 이제 앞으로 나오면 전력 전격은 뭘 뜻해요? 2차 측의 전력. 2차 측. 근데 대부분이 효율이 100%가 안 되죠. 우리가 전압비를 볼테지 레이쇼를 보면 일단 볼테지 레이쇼를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1차 측과 2차 측의 권선수를 봐야 돼요. MP 대 NS가 뭐예요? 1대 3이에요. 1대 3. 이쪽은 NP 대 NS가 3대 1이죠. 그러면 1차 측의 이 권선비가 전압비는 뭐랑 같다 그랬어요? 이게 전압비는 권선비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 권선비가 1대 3이니까 이거는 뭐가 돼요? 스텝업이 되죠. 스텝업. 역시 전압을 올리죠. 몇 배? 3배. 그러니까 120 곱하기 3이니까 얼마가 나와요? 360V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거는 권선비가 3대 1로 줄어들었어요. 3대 1로 줄어들었으니까 스텝 다운이죠. 3분의 1. 그러니까 120V가 3분의 1. 120V가 3분의 1 돼가지고 몇 볼트가 돼요? 40V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볼테지 레이쇼는 톤 레이쇼와 같다. 볼테지 레이쇼와 톤 레이쇼는 같다. 커런트 레이쇼는 전류는 오묘점이면 전압비의 역수이다. 이걸 그냥 하면 되겠죠. 전압비의 역수. 2차 측에서 만약에 승합, 스텝업이 된다. 그러니까 전압이 스텝업이 나면은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역수니까 전류의 감소를 의미한다. 그렇죠? 전류의 감소입니다. 만약에 스텝 다운이 됐어요. 스텝 다운. 전압이 스텝 다운이 되면은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류는 증가가 되겠죠. 그렇죠? 전류는 증가가 된다. 1차 측은 전력을 발생하지 않고 어때부터? 1차 측으로부터 전력을 받는다. 1차 측으로부터 전력. 2차 측 전류 IS는 2차 측 전압에 대한 뭐에 따라서 당연히 부하정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겠죠. 이제 전류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비. 자, 요거는 이제 권선비가 1대 3이에요. 그럼 120V면 전압비는 그대로 권선비랑 같으니까 3배가 되겠죠. 그래서 360V가 됐어요. 360V. 그런데 권선비가 1대 3이니까 전류비는 뭐에 반비례? 전류비는 그죠? 권선비에 반비례. 권선비가 3이니까 얘는 뭐가 돼요? 3분의 1이 되고 1차 측이 0.3M이니까 뭐가 돼요? 0.1A 이렇게 바뀌었다. 반대가 되죠. 그렇죠? 전압은 이렇게 되고 전압은 3배 전류는 몇 배? 3분의 1배 이렇게 된다. 이온도 마찬가지죠. 권선비가 3분의 1이니까 전류는 반대로 3배 전압은 몇 배? 3분의 1배 이렇게 권선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권선비가 있다 그러면 전압비가 있고 전류비가 있어요. 얘는 같다. 그죠? same.
얘는 반비례. 그죠? 건선비와 전압비, 건선비와 전류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에피션시. 변압기 효율이죠. 입력 전력에 대한 출력의 효율이죠. 그죠? 인풋 전력에 아웃풋 전력 곱하기 배. 변압기에서 손실이 0 가정하면 출력 전력은 인력 전력과 같고 효율은 100%라 얘기한다. 그런데 실제인 경우 전력 비율은 80에서 90% 정도밖에 안 된다. 네, 변압기 효율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변압기. 이게 건선비가 3대1이니까 이게 전압은 120에서 이제 다운이 됐죠. 40V로. 그죠? 3분의 1배로 다운이 됐어요. 다운이 되고. 전류는 0.12인데 2차 측의 전류가 0.3이에요. 원래는 전류가 얘는 3배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얼마가 되죠? 0.36이죠. 이래야 되는데 0.3밖에 안 나왔다 이런. 그럼 벌써 0.36에 0.3만큼 이제 효율이 떨어진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머리의 전력을 곱하면은 120 곱하기 0.1 그렇죠? VI니까 14.4W가 나오고 2차 측은 0.36이었는데 0.3밖에 안 나왔으니까 12W가 되죠. 12W. 그래서 1차 측과 2차 측의 전류는 14.4인데 12 곱하니까 83%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 이 손실은 어디로 가냐? 변압기에서 뭘로 소모된다? 열로 소모된다. 열로 소모된다. 트랜스포머의 경우 이제 그 각각의 1차 전륜이 2차 전륜, 1차 전압이 2차 전압이 이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죠. 첫 번째 권선비가 중요합니다. 권선비. 모든 게 이제 권선비부터 시작하죠. 권선비랑 그 다음에 VP라는 거는 1차 측이니까 이 전원은 주어진 거예요. 그죠? 여기서 지금 AC 전원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나라인 경우 만약에 이게 썼다면 이게 몇 볼트가 돼요? 220V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미국에 이제 VP를 120V로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권선비로부터 뭘 계산한다? VS를 계산한다. 그래서 권선비가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은 120V에서 우리가 720이니까 권선비가 몇 대 몇이에요? NP 대 NS가 1대 6임을 알 수 있죠. 1대 6.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선비를 알게 되면 또는 이걸 알게 되면 권선비를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이걸 구하게 되고 두 번째 세컨더리죠. VS. 그러니까 VS가 720이니까 VS가 720이고 부하저항이죠. R 값이 지금 R1이 7200이니까 이 세컨다리 커런트는 2차 측의 전류는 옴의 법칙에 의해서 R1분의 VS니까 7200하고 720이니까 몇 암페어가 나와요? 0.1암페어. 그래서 0.1암페어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여기에 2차 측에 세컨다리 전압과 전류를 구했으니까 뭘 구할 수 있죠? 전력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PS는 그죠? VS 곱하기 IS니까 VS가 720, IS가 0.1A. 그러니까 몇 와트? 72W.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72W. 그 다음에 이제 PS를 구했으니까 PP를 구하죠. 여기 PP. 이거랑 같은데 이게 이제 요 변압기가 이쪽 2차 측에 요거 하나 있고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의 경우도 보게 되면 이게 120이 6이니까 20대 1이에요. 이거는 권선비가 여기 MP 대
NS가 20대 1이죠. 그죠? 20대 1이에요. 20대 1. 그리고 이게 VT, 그래서 이제 20대 1 때 6V를 구했죠. 120에 120을 20으로 나누니까 6V. 이렇게 구했어요. 6V.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부하저항이 0.6이니까 이때 흐르는 전류 I2는 V2 R2니까 얼마가 돼요? 10A. 이렇게 구했죠. 10A. 그럼 이때의 P2는 V2 I2니까 얼마예요? 60W죠. 그러면 이제 그 2차 측의 전력이 얼마가 돼요? P1 플러스 P2니까 72 플러스 60 해가지고 132W가 돼요. 132W. 그러면 이제 1차 측이랑 우리가 이건 구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1차 측 전력이랑 2차 측 전력이 같다 그랬으니까 2차 측 전력이 132W니까 1차 측 전력도 얼마가 돼요? PS니까 얘도 132W가 된다. 130.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IP를 계산하죠. 1차 측 전류, 1차 측 이제 우리가 보면 P가 132W인데 PP는 1차 측의 프라이머리 파워는 VP에다가 곱하기 뭐예요? IP죠. 그러니까 VP가 얼마예요? 120. 그러니까 IP는 얼마가 나온다? 120을 132 이렇게 나누게 되면 얼마예요? 1.1A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변압기, 그러니까 부하가 걸려있는 이런 변압기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1, 2, 3, 4, 5 순서대로 이렇게 풀면은 여러분이 변압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